안녕하세요. 돌쇠 뉴스 시작합니다. 17일 겐다이 비즈니스에 올라온 칼럼인데요. 제목은 일본인의 월급이 최근 더 낮아지고 있었다. 너무 심각한 임금 감소의 현실입니다. 실질 임금이 계속 하락하고 있는 일본의 상황을 한탄하며 원인을 분석한 칼럼인데요. 미래를 맡길 차세대 주력 산업이 없다는 것을 근본적인 문제로 지적하고 있군요. 누리꾼들의 한숨 가득한 반응이 뜨거운데요. 뭐라고들 하는지 함께 보실까요? 통 크신 구독, 좋아요. 일본 임금 하락의 심각성이 커지고 있다. 8월 매월 근로통계조사에 따르면 소비자 물가 변화율을 공제한 실질 임금은 전년 동월 대비 1.7% 감소했다. 4월 이후 5개월 연속 증가율은 마이너스다. 원인을 살펴보자. 세계 에너지 자원과 식량 가격은 급등했다. 엔화 약세 진행도 영향이 크다. 앞으로 일본 임금에는 추가적인 하락 압력이 가해질 것이다. 큰 요인으로 FRB와 ECB가 인플레이션 진정을 위해 추가 금리 인상 전망이 있다. 세계가 심각한 경기 후퇴에 빠질 위험이 커지고 있다. 일본에는 미국이나 중국과 같은 유력한 IT 플랫폼 등 성장 기대가 높은 산업이 보이지 않는다. 일본 경제가 자율적으로 성장을 지향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국내 경기는 해외 경제의 환경 변화에 휘둘리기 쉽다. 결국 세계 경제의 실물 경제와 금융시장의 추가 악화로 국내 실질임금은 주춤하고 경기 침체 우려가 커지고 있다. 실질임금이 5개월 연속 하락한 배경은 무엇일까? 2022년 들어서 일본의 명목임금은 완만하게 상승해왔다. 지난 1월부터 8월까지 각 월 명목임금 변화율은 전년 동월 대비 1.0에서 2.0% 수준에서 추이했다. 하지만 명목임금 상승률을 웃도는 속도로 소비자 물가가 상승하고 있다. 그 결과로 일본의 실질임금 하락이 뚜렷해지고 있다. 총무성은 실질임금을 산출하기 위해 소비자 물가지수를 이용하고 있다. 그 추이를 확인하면 4월의 전년 동월 대비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3.0%, 8월의 상승률은 3.5%였다. 품목별로는 식료품, 에너지 가격 상승이 전체를 끌어올렸다. 그 요인으로는 세계 경제가 탈세계화로 돌아서기 시작한 것이 크다. 우크라이나 위기 발생 후 러시아로부터의 에너지 자원과 곡물 공급이 감소했다. 이로써 전 세계적으로 물가 상승 기조가 뚜렷해지고 있다. 거기에 더해 미국과 일본의 금융정책 스탠스의 차이도 한층 명확하다. 금융정책 예상이 쉽게 반영되는 미1의 2년 국채금리 차이가 확대되고 있다. 더 많은 이득을 노리는 주요 투자자들에 의해 엔화 약세가 가속화됐다. 에너지 자원의 가격 상승과 엔화 약세의 곱셈으로 일본의 수입 물가는 급등했다. 기업들의 비용 전가로 소비자 물가가 상승했고 5개월 연속 실질 임금이 하락했다. 앞으로 일본의 실질 임금에는 보다 강한 하방 압력이 가해질 것이다. 우선 현재의 우크라이나 정세 등을 토대로 볼 때 단기간에 세계의 에너지 자원이나 곡물 등의 수급 균형이 안정되기 어렵다. 또 엔화 하락 압력이 높아지고 있다. 특히 세계 전체에서 경기 후퇴 리스크가 급속히 높아지고 있다. 가장 상황이 심각한 곳은 유럽이다. 물가 상승을 막기 위해 금리의 추가 인상이 불가피하다. 거기에 더해 영국 등에서 국채의 증발 염려가 높아졌다. 이어 중국에서는 부동산 거품 붕괴와 제로 코로나 정책 등으로 인해 개인 소비와 투자, 생산 반등 속도가 약하다. 미국은 노동시장이 완만한 개선 속도를 유지하며 개인 소비가 비교적 탄탄하지만 추가 금리 인상이 있을 것이다. 이에 따라 기업 실적은 악화하고 노동시장 개선 속도도 둔화할 가능성이 커진다. 미국의 개인 소비 감소가 뚜렷해지면 세계 경제 성장률은 급속히 낮아질 것이다. 그동안 일본은 주로 자동차 산업의 경쟁력 제고를 추진해왔다. 이를 통해 세계 수요를 끌어들이고 완만하게 경기를 살려왔다. 그것이 임금의 증가를 뒷받침했다. 그렇지만 일본엔 자동차를 대체할 주력 산업이 보이지 않는다. 아무래도 앞으로 일본의 실질임금 부진은 더욱 뚜렷해질 것이다.
현재 상태로는 좀 섣부른 이야기가 되겠지만 나라 전체를 지탱할 수 있는 산업이 거의 자라지 않았으니 여러 가지 심각한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다. 해결을 위해서는 남녀노소 노동 의욕을 불문하고 최소한의 생활을 확보할 수 있는 제도의 도입밖에 없다고 생각한다. 이것이 정치 성향과 사회적 입장차로 인해 여러 주장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이미 조치가 필요한 단계에 이르렀다는 것은 의심할 여지도 없다. 흔히 말하는 인력 부족은 사실 근시안적 사고이며 사회가 정리되면 현실은 많이 다를 것이라고 생각한다. 임금이 올라 인플레이션이 온 미국과 수입 원자재가 올라 인플레이션이 온 일본의 실정이 다른 것은 당연한 일이다. 미국은 근로자를 배려하지만 고령자는 아니다. 반면 일본은 고령자를 배려하지만 근로자가 아니다. 일본의 인플레이션율이 구미에 비해 낮은 수준에서 진정되는 걸 고령자들은 높게 평가하고 있을 것이다. 원자재 가격 인상에 따른 인플레이션은 제품 가격을 인상하지 못하는 기업의 이익을 압박하기 때문에 임금 인상은 요원하다. 그 사실을 알고 있는 만큼 비관적으로 주시하지 않을 수 없다. 미국에서는 비용 상승의 80%가 가격 전가되고 있지만 일본에서는 30%에 불과한 것으로 보도되고 있다. 돌이켜보면 민주당 시절 엔화 환율 80엔이 아베노믹스로 120엔이 됐는데도 물가가 오르지 않았다. 지금 생각하면 신기하기도 하다. 그만큼 일본은 디플레이션 체질이라고 생각한다. 바로 스태그플레이션이다. 기업 물가는 이미 10% 올라 설비 투자 의욕을 감퇴시키고 있다. 동시에 원자재 가격 급등이 소매 가격으로 전가되고 있는 것도 보도되고 있다. 반면 임금 상승은 상당히 둔하다. 실질 임금이 줄어드는 상황이 적어도 반년이나 1년은 계속될 것 같다. 천연자원의 대부분을 수입에 의존해 식량 자급률이 낮은 일본에서 엔화 약세는 사활 문제다. 재정 균형 정책을 계속하기 위해 금융 완화는 계속되며 엔화 약세는 당분간 계속될 것이다. 나라로서는 좋겠지만 서민은 고통스럽고 살림살이가 어려워질 것이다. 노동자의 임금이 오르지 않는 것은 노동자가 임금 인상을 요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잠자코 있으면 언제까지나 임금은 오르지 않아요. 거기다가 선거에도 안 나가고 시위를 싫어하며 파업도 싫어하고 노동조합도 싫어합니다. 단체로 싸우려고도 하지 않아요. 이래서는 언제까지나 임금이 오르지 않습니다. 임금 인상은 정부나 기업이 결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노동자가 싸워 쟁취하는 것입니다. 노동자들도 할 수 있는 게 있겠죠. 생각하고 움직입시다. 임금을 이른바 수입으로 이야기하는 분들이 많지만 경제를 생각한다면 가처분 소득으로 취급해야 합니다. 즉 실수령액이 중요한 거죠. 액면이 늘어나도 생활이 편해지지 않는 것은 세금이 고려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납세는 필요한 것이긴 하지만 무관심한 사람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세금이 얼마나 빠졌는지 그리고 무엇에 쓰이고 있는지 좀 더 관심과 지식이 필요할 것 같아요. 우리 경제가 자율적으로 성장해 나가기 어려운 걸 인정하는 것은 괴롭고 부끄러운 일이긴 하지만 이것이 사실이다. 과거 전문가가 일본에는 정책 예산이 없다고 잘라 말하는 것을 들었는데 암담하지 않을 수 없었다. 이것도 거의 같은 뜻의 내용으로 보인다. 요점은 예산 대부분이 사회 보장에 쓰이는 바람에 미래 성장을 위한 전략적, 적극적 정책으로 돌릴 돈이 없다는 것이다. 이 나라에는 더 이상 밝은 미래가 없다. 장래를 위해 구습을 타파하려는 세력도 없고 그것을 지지하는 여론도 없기 때문이다. 대신 듣는 소리가 잔뜩 빚을 내서 국민에게 돌리겠다는 것뿐이니 망국의 길로 치달을 수밖에 없을 것이다. 돌쇠 한마디. 어려운 고개를 넘어설 때 한 단계 올라가느냐 아니면 떨어지느냐인데요. 어쩐지 일본은 몰락의 가속화가 아른거리는군요. 우리는 예전처럼 위기를 기회로 삼아야겠죠. 감사합니다. 돌쇠 물러갑니다. 이번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돌쇠처럼 우직하게, 만인처럼 화끈하게.